금오도에 사는 백이동 할아버지 부부는 오늘도 자신의 배를 타고 마을 앞 섬으로 달려갑니다. 버려진 섬. 그러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의 고향 수항도. 지난해 이곳에 살고 계신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 돌보게 된 것을 계기로 해를 넘겨 지금껏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내려오시오. 행여 그 사이 몸져 누우신 건 아닌지 찾아 나선 길입니다. 이 할머니 혼자 살아요. 자녀들은 전부 다 한 10남매 되는데 다 저기 여수 서울서 살고 부대 자식들 다 와라도 그거 가면 자기가 뭐냐 놀 때도 없고 심심하다고 이것을 자기가 노력해낼 만큼 움직이면서 산다고 안 나가려 그래요. 그냥 가만 앉았으니까로 배설지도 가도 못 오고 기가도. 예. 그래 이제 나죽고 해가 올라길래 그냥 낙수꾼 땅도 슬하에 6남 4녀를 기르고도 정정하셨던 할머니. 사람들이 땀 고자만 하고 뭐야 살지 안 먹으면. 10년 전 섬의 어른이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짝일은 외기러기처럼 급격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실 때는 이제 덴마르 갖고 물도 기르다 먹고 여기는 허들에 물로 쓰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고 자석들 오라 그랬어도 여기 와서 하다 고생을 하고 살아놓게 할아버지는 지키다가 갔는데 죽 들어 있을란다 그러고 이러고 있을게 뭐 옹상은 점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못 되니까 배를 타고 또 이 아프면 병원에 여기서 또 저 사람이 싣고 가서 이제 또 치료해갖고 올 때나 되면 또 와서 딛고 들어오고 먼데 사는 자식들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보다시피 뭐 할머니 청소 좀 해주고 빨래에다 주고 뭐 물 갖다 주고 뭐 나가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갖다 드리고 또 없으면 못 갖다 주고 주로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의 극진한 대접보다 할아버지와 가난한 시절의 정든 터전이 더 소중한 할머니. 정부에서 2008년도 10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 10월까지가 1년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달에 재금을 나오셔갖고 할머니가 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은 할머니가 금년에 또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고 몸도 자꾸 안 좋아지는데 받을 줄 알았더니 금년에 등급에서 제외돼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섬살이의 노후가 모두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할아버지 내외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들어와 한때 50명이 넘게 살았던 이 작은 섬에는 곽할머니를 따라 들어온 조카 내외까지 단 3사람뿐. 가파른 섬을 오르내리며 물길어다 어린 자식 키울 때는 삶의 무게가 이렇게 버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자식에게만큼은 대물림할 수 없어 어렵사리 육지로 내보내고 나니 이제 당신들만 텅 빈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등진 섬에 남겨진 것은 함부로 놓아버릴 수 없는 남노한 삶의 조상들. 근데 요 섬이 옛날에는 돈 섬이라 그래갖고 돈 없는 벌이 갖고 좋은 데로 간다는 게 더 멋지게 돼버렸어. 요건 거이 나가도 못 오고
넓디 넓은 육지 어느 한 구석에도 늙은 내외 맘 편히 등 붙일 곳이 없습니다. 푸른 청춘을 다 바쳐 일궈온 제2의 고향. 지난날 울고 웃었던 추억 서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섬.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 애 만들었어요. 놀이 못 오게 세우려고. 놀이 땀도 뭘 못해. 뭔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몰라 나는. 뭔 모양으로만 그랬노. 뭐처럼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낚싯대를 던지며 기약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 온기 넘쳐나는 큰 섬을 지척에 두고도 바다가 가로막혀 건널 수 없으니 유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그러나 모진 운명은 쉬이 갈 줄을 모릅니다. 모두가 등 돌린 섬에 기대어 버려진 땅을 일구는 사람들. 남겨진 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절실해 보입니다. 태양에 의존하는 도시와 달리 섬에선 달의 차고 기움에 더 민감합니다. 한물, 두물. 물때 맞춰 사는 것이 몸에 익어버렸습니다. 주말이나 휴일도 물때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갯일이 없으면 갈 곳도 즐길 거리도 없는 먹먹한 섬살이. 생명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더디게 흐릅니다. 씨앗 뿌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낮과 밤, 사계절, 24절기의 양분을 골고루 먹으며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늦은 가을, 오랜 기다림 끝에 값진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보잘것없는 생명 하나도 쉽게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에서 터득한 사람들. 땅이 척박해 선택의 여지 없이 심었다지만 쌀이 귀한 섬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던 섬 고구마. 검붉은 황토에서 청정한 해풍 맞으며 자라는 금오도의 대표 작물입니다. 지천에 흔해 그런 줄만 알았던 섬고구마는 오염으로 얼룩져 땅심을 잃은 육지산에 비해 몸에도 좋고 당도도 높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까다롭다는 서울까지 팔려나가는 귀한 녀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풍이 좋고 또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당도가 여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공해입니다. 요거 아주 무공해. 비로 안 하지. 단 요 토비를 해서 이 고구마가 줄기를 심어놓으면 이렇게 커 나오는 건데 거의 아주 무공해. 야간물 안 칩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이게. 땅에서 나는 것도 이제는 천층만층 구별하는 시대. 어디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가격도 대우도 달라집니다.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요즘, 무공해 무농약 농법을 실천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태 앞바다도 분주합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당분간 만날 수 없는 바다 손님 때문입니다. 수온에 민감해 따뜻한 곳만 찾아다니는 문어가 오늘의 진객. 끝물이라 섭섭해도 밑밥은 귀한 장어나 문어 내장으로 준비합니다. 연신 낚싯줄 가늠하며 배까지 몰아야 하는 어부는 달인의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체류 중에선 가장 뇌가 복잡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췄다는 문어. 우리가 물면 미끈이 검줄매를 그렇게 밀어줘. 그러면 이제 헐치면 물어야 신호를 보내오는 녀석을 재빨리 잡아채보니 8개의 다리를 자랑하는 팔초어. 문어가 분명합니다.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덤덤한 어부는 순식간에 문어를 기절시키고는 또 다음 녀석 맞을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슬아슬한 쪽배에 몸을 맡긴 채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자세로 노젓는 어부들. 그러나 열길 물속을 꿰뚫으며 치열한 두뇌 싸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기회란 때를 기다린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 혼신의 힘을 다해 다가온 행운을 놓치지 않는 건 역시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요리 맥을 잘라보니까요. 오늘 나와갖고 5마리 낚았어요, 지금. 평소에는 몇 마리나 잡으세요? 이때 평소에는 하루에 한 10무씩 그 낚았는데 100마리요. 아, 100마리도 낚아요? 예. 그럼 오늘 안 나는 거네요. 예, 오늘 이제 물수온이 떨어져 보니까 문어가 다 어디로 내린 바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물수온 따라서. 물 따라, 바람 따라, 수온 따라. 때를 거스르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 우리의 자연입니다. 어부의 세상은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바다가 전부입니다. 바다가 가물면 그들의 꿈도 마르고 바다가 기름지면 대대손손 풍요로운 것.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 먼 길 돌아온 순례의 땅, 금오열도. 공정한 자연의 순리가 싱그러운 섬마을을 채웁니다.